안녕하세요. 엄마는 과학쌤 강다연입니다. 오늘은 과학책 어떻게 읽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독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이제는 책을 많이 읽는 걸 넘어서서 방법적인 것에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요즘 정독해야 한다 라는 속설 때문에 정독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 정독에 겉으로 드러나는 책을 읽는 속도에만 연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독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는 게 정독이 아니고요.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은 독서 습관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려면 자연스럽게 책 읽는 속도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천천히 읽으라고 하는 거고요. 한 글자 한 글자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책 읽을 때 단계적으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결하면서 읽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질문하면서 읽는 질문 독서예요.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읽는다.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여기서 정확하게 읽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캐치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끊어서 읽잖아요. 그래서 영어 독해를 할 때는 우리가 문장을 보고 통으로 이해하면 좋지만 끊어서 정보를 캐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연습을 하죠. 그런데 과학도 새로운 언어예요. 물론 국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과학은 새로운 언어예요. 그래서 책을 처음 읽을 때는요. 영어 책처럼 끊어 읽고 주어가 뭔지 핵심어가 뭔지 그리고 서술어가 뭔지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읽는다는 것은요. 1차원적인 독서이고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공장 역할도 하고 있어. 자, 여기에서 1차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혈액세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혈액세포는 뼈에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정보를 캐치해냈습니다. 자, 굉장히 표면적인 독서를 했어요. 그런데 이조차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1차원적인 독서를 할 때도 메타인지가 필요한데요. 내가 이걸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나는 그냥 표면적으로 글자만 읽은 건지 그 내용의 속뜻을 이해한 건지를 스스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이게 안 되면 책 수준이 아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책 수준을 더 낮추셔야 돼요. 과학책은 우리 2단계, 3단계 독서를 할 거기 때문에 책 수준을 많이 낮춰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어른들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 좀 어려운 책을 골랐어.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읽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니까 80% 정도 이해했네? 넘어가자. 그래, 대충 모르는 거, 이거는 좀 모르겠고, 넘어가고 다음 문장 읽어보자 하다 보면요. 뒤로 넘어갈수록 점점 이해가 안 되고, 점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리고 몇 장 더 넘기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해가 안 됐는지조차, 모를 지경이 됩니다. 어려운 책이에요. 책 덮고 쉬운 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정말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펜 잡고 한 문장 한 문장 독해하듯이 읽어 나가야 되는 책들이에요. 2단계부터가 진짜 저는 정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단계는 연결하며 읽는 거예요. 자, 무엇을 연결하는가? 책을 보면서 내가 새로운 책을 한 권을 쓴다 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으면 돼요. 거기에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한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나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떠올려 보고요. 맞아 나 이거는 이거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전부 다 떠올려 보는 거예요. 물론 설명을 해보면 더 좋겠죠. 아까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적혈구 하니까 원반 모양이 떠올라. 그리고 얘는 산소를 운반하는 거지. 근데 이 적혈구가
세포였구나. 아, 이 적혈구 하나하나를 혈액세포라고 하는구나. 세포, 그럼 세포는 우리 몸도 세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하고 적혈구하고는 모양이 다르잖아. 크기도 다를까? 세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가 보다. 뼈에서 백혈구를 만드는구나. 백혈병에 걸리면 골수 이식을 하던데. 그러면 뼈에서 백혈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보다. 뼈 안에 골수라는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을 상식선에서 계속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독서 모임을 해요. 독서 모임을 왜 할까요? 1단계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를 할 때는 혼자 읽으면 돼요. 독서 모임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 혼자서 독해를 잘 하면 되죠. 근데 요 2단계 연결하면서 읽기 때문에 독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결한 건 이건데 너는 뭘 했어? 나는 이걸 연결했어. 너는 이걸 떠올렸구나.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죠. 과학에서는 주로 경험도 좋지만 기본 지식을 아는, 그러니까 이 단계, 전 단계의 지식을 떠올리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아는 지식을 떠올리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연결하는 힘이 곧 창의력입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메타인지가 작동을 하고요. 나의 논리성도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이때 떠오르는 생각을 책 귀퉁이에다가 적어보세요. 책은 더럽게 읽을수록 독서를 잘한 거예요. 자, 3번째는 질문하면서 읽는 거예요.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2번에서 떠올리지 못한 것들은 전부 다 나의 질문거리예요. 2번에서 많이 떠올렸으면 그만큼 질문거리가 적어질 수 있겠죠. 가령 혈액세포는 처음 들어봐요. 혈액세포가 뭐지? 내가 아는 세포는 상피세포 실험해봤는데 그리고 신경세포도 들어봤어. 그러면 세포의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세포도 어떤 종류가 있을까?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 뼈에서 혈액을 만든다고? 뼈에서 어떻게 혈액을 만들지? 뼈에서 혈액을 만들었는데 이 혈액이 혈관으로는 어떻게 들어갈까?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죠. 자, 혹시 적혈구가 뭔지 몰랐다. 그런 학생이라면 2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다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적혈구는 뭐지? 얘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백혈구는 뭐지? 얘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들도요, 책 속에다 적어두세요. 그리고 질문은 따로 노트를 만드셔서 질문 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당장 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 쌓이다 보면 그게 호기심이 되고요. 나중에 생각의 끈이 됩니다. 자, 제가 3번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정확하게 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제가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 3번째는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이 2번째, 3번째를 잘하는 사람이 입체적인 책 읽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입체적인 책 읽기가 돼야 진정한 독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떠올린 것들이 나만의 컨텐츠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독서법을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과학책을 부모님과 함께 읽어보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